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빨간색의 사람들을 구별을 잘 해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숫자로 따지면은 이 6명보다는 저기서 나오는 92명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으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 담당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무슨 도구로 이것을 하지? 라는 것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메이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을 놓고 케어하는 부분이 있고 큐어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큐어는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케어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케어의 부분이 사실은 절반 같지만 절반이 아니라 숫자로 따지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게 더 점점 많아질 것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웰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잘해보자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부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19세 이상부터 성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19세 미만의 경우는 데이터가 아주 다르거든요. 목표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My Wellness 랩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시잖아요. 그것을 저희 로그미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아메이에도 그 비타민 무기질 아주 유명하죠.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냈잖아요. 그 만들어내기 위한 한번 배경을 볼 건데요. 이게 언제냐면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100년 전에는 진짜로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턱 보시면 아시겠어요? B1이 부족한 각기병이고 다리가 휘어진 건 비타민 D가 부족한 구루병이고 이렇게 1대1 개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되면 이제 해당하는 걸 주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주 간단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주 큰 과학이 있었지만 답은 간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쉬웠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준치만 가지고 거기에 맞추면 되죠.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이 한 가지 평균치만 가지고 그거 이상만 넘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답을 줬고 저희가 그동안 비타민 무기질도 이런 식으로 평균에 기반한 기준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쉬운 시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시기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평균 수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59년인데 제가 태어난 해예요.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54.4세 이렇게 됐었는데요.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물떠와야 되는 나이인 거죠. 이런 나이가 됐고요. 이게 실감이 안 나시면 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회감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감년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랑 저희 남편이고요. 주위에 누가 계시냐면은 저희 시어른들, 저희 친정어머니 이렇게 있고 애들은 이렇게 작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대구가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저 위에는 보세요. 저분들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주위에 다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반영을 하는 것인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좋은 걸 즐기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활력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얘기하기를 이게 19세예요. 19세, 20세거든요.
19세, 20세가 피크이고 그 다음부터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어른들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 그 중에 80%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절반은 만성질환이 2가지 이상씩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영양결핍은 쉽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만성질환이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웰니스 랩에 사고자 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오래 살지만 오래 사는 생애의 99%를 건강하게 지키자라는 것이 웰니스 프로젝트의 그냥 키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WHO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생활 습관을 잘 하면은 끝날까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WHO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과학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라는 개념인데 이 사이언스 잡지, 그 다음에 이 란셋 잡지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기에 다이어트 앤 푸드, 이 라이프스타일과 헬스 이런 개념들이 다 웰니스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도 하듯이 각 나라들은 이렇게 먹어라 라는 식생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짜게 먹지 말아라, 과식하지 말아라, 균형하지 말아라 얘기인데요. 개인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면서도 어느 식품은 먹어라, 어느 식품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좋고 나쁨을 흑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식품은 흑백은 없습니다. 사탕 나쁠까요? 아닙니다. 당 떨어질 땐 정말 좋죠. 콜라 나쁠까요? 아닙니다. 기분 전환에는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줄곧 콜라만 먹거나 사탕만 먹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각각의 식품을 모두 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식품은 좋다, 나쁘다를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식품만 줘가지고는 더 이상 이 만성질환을 해결하는 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한테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제 요즘 운전하실 때 다 내비게이션 쓰시죠? 그거 없으면 집에도 못 가시죠. 그렇죠? 아무데도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생활에서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초창기에는 이거를 잘 사용하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 복잡한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는 리더이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저희 루그미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과학을 뒤에 깔고 그러나 앞에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내비게이션 역할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했고 이것을 이제 리더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면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부부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내비게이션은 이렇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AI 이런 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이라는 과기부에서 사업을 10년간 했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1년에 100억씩 들어가는 10년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새로운 AI 기술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이게 영양학적인 지식으로 봐서 적합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영양학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문 지식으로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뭘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건강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한 50등 위치야. 아니면 나는 첫 번째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량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알려주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각 사람한테 맞는 그러한 제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의 제품 같은 것도 개인한테 맞는 것을 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기장을 보려고 하는데 펜스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은 못 보는데 만일에 우리가 동일한 뒷받침을 준다 그러면 못 보는 사람은 여전히 못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상태를 다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단계를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비자들이 좋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표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놨으니까 리더님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있으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요청하는 소비자 정보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정보를 넣게 되면은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 아주 요즘 디지털화 때문인데요. 저희가 뒤쪽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 찾는 거랑 마찬가지로 정보를 주면 실시간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추천해 줘야 되는지 그런 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화살표로 주지 않고 이렇게 서클로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분이 이 정보를 한 번 알 수도 있지만 이 정보가 누적되면 더 큰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도구를 만들어냈는데요. 한 번 더 자세히 보실 겁니다. 자, 이 안쪽에 이거는 건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바깥쪽은 이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질환입니다.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고 저희하고 같이 10년 동안 연구한 네덜란드 TNO랑 같이 생각한 컨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폐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COPD가 올 수 있습니다. 장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염증성 장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예고하고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 넘어서야 되는 벽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벽도 없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나 재미나게 이게 지금 밖에 있는 게 다 만성질환인데요. 이 만성질환은 공통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대사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지금 면역이 나빠졌거나 근손실이 많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것에 일으킬 그런 실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아는 비밀스러운 복잡함이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떻게 할지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마커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진단하듯이 어디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인 우리 몸과 생활 습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뭐의 활성산소인가요? 아메이에서 그 XX도 활성산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노화 이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될 만큼 이것은 노화 이론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갖추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저희 타겟이 안 되는데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돌이키냐면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개념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타겟을 만들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데이터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가 아주 있는데 예를 들면 한 3만 명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건강검진하고 생활습관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중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질환이 가까운 사람들을 뽑아낸 다음에 어떠한 요소가 이들의 건강을 좌우하는지를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도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도구에다 넣기만 하면 나는 건강이 몇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계가 만들었어요. 머신러닝이라서 이게 매우 복잡해서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통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저희는 기계한테 규칙을 가르쳐주고 이 규칙에 따라서 10,000번, 100,000번 되풀이하셔 이렇게 놓고 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기계이니만큼 검증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기계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이 다음에 다음 빅데이터를 또 꺼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진짜 예측력이 좋은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아주 검증이 훌륭하다는 것을 얻어냈고요.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발표하고 특허도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리더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저희가 과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공통 기전이 있지 않나요? 이제 하나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다음 걸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나만의 스페이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수를 하나, 둘, 세 개를 써서 스페이스를 만들면 건강한 사람의 스페이스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스페이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멋지게 3차원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수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스페이스는 바꿔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너무 많으면 초기에 너무 힘드니까 두 가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노화하고 완성질환 억제 지수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이 점점은 각 개인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만 명의 위치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100명을 또 집어넣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00명은 100명마다 다 다른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 즉 개인화가 되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뭐 유사하게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매우 다른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개인으로 건강을 정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지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그 나이라 그러죠. 생체 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체 나이는 사실은 뭘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노화 지수와 만성억제 지수를 만들었고 그거를 또다시 나이하고 서로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또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노화 속도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것이 보통 사람의 노화 속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노화 속도가 이렇게 빨간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나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위치가 이렇게 초기에 있다고 하면 약간 안심해도 되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노화는 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다르게 하지 않고 노화 속도를 줄 수 있게끔 또 다른 알고리즘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몇 개 사용이 됐습니까? 두 개죠. 하나는 건강을 정량하는 알고리즘 하나. 그 다음에 그걸 또 근간으로 지금 노화 속도를 보는 알고리즘 하나. 이 두 가지가 다 연계되어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실제로 리더님들께서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시간이 충분히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저를 스탑시켜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만든 내비게이션을 단숨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요 앞에 거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되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하시면서 앞에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보면은 이제 제가 어차피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할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비게이션을 리더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를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질문을 마구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건강검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 습관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그게 저희 알고리즘에 작용을 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결과를 순식간에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머가 한 명이 있으면은 그 한 명한테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물어보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는 나는 어느 만큼 건강 위치에 있는지, 건강 점수, 노화 속도 이런 것을 금방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건강검진 데이터를 입력을 할까요? 갑자기 건강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면 너무 모르잖아요.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내 건강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허용만 해주게 되면 순식간에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간혹 가다가 부가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한 며칠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근처에 있는 그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에 가서 건강 데이터를 얻을 때는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10,000원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좀 무료고 어디는 10,000원 미만이고 이렇게 되고 알고 있고요. 시간은 한 일주일 이내로 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이런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물어보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쉽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 생활 습관을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금방 그 순식간에 전체 위치 중에서 나의 건강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러면 저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놓이세요? 마음이 놓이세요? 안 놓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전체 중에 저기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것 같아서 이 각각의 것을 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노화 억제 지수하고 만성 억제 지수의 각각의 점수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만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살 그러면 40에서 44세 사이의 사람들 전체 놓고 내가 그 중에 몇 등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목표치를 좀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절대 점수와 그 다음에 같은 나이 또래에서의 상대 점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석을 리더님들께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해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리더 가이드북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선상에 있는 그냥 보통인 거고 그 위에 있으면 너무 노화가 빠르다 아니면 낮다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게이지로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다 그러면 노화가 빠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나의 상태만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희 이 건강지수는 특징이 뭐냐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6개월 만에 데이터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한쪽만 좋고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이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리더님들한테 드리는 선물은 이겁니다. 그래서 건강 점수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누적 점수를 알 수 있는 거고 위치도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노화 속도도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추적 점수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상담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저희가 리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나는 나쁘지? 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나의 위치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 쪽에 있으면은 저거는 괜찮은데 빨간 쪽이나 노란 쪽에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알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다 줍니다. 몇 가지만 드리면 또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더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희 아주 커다란 기술인데요.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마커들입니다. 이 마커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가 자기 점수를 얻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를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서머리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 것은 뭐고 노란 것은 뭐고 빨간 것은 뭐냐고 다시 한번 서머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 건강신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놓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과학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규제에 문제가 없을까 이거를 걱정하셔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다시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간 게 안 보이는데 질문 주세요. 한번 질문 줘보세요. 여기까지 나왔더니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질문 주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게 규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 나오는 바이오마커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바이오마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것은 사실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설문지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추천을 할 때에는 이 마커 기전이나 아니면은 설문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에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거죠. 질병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였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떤 걸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가져와서 자기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알게 해주신 다음에 알맞는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서플리먼트이기 때문에 식생활과 생활 패턴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에 저희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강, 그다음에 노랑, 초록색이 있는 걸 지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부분을 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를 구분해서 봤더니 저 A의 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보시면 것처럼 이 빨간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C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초록색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조금 섞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면은 이 노화 속도도 역시 A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억제 지수는 제일 빠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놓은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도 출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이 소비자는 무슨 타입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점수에 있으면 75점과 61점을 받았던 이 소비자는 건강 유형의 B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B타입은 이건 왜 주냐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잘 먹고 어떤 생활습관을 고쳐야 되는지 그걸 저희가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을 가기 위한 도입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은 식습관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를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도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건 다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고요. 한번 다음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ABC 패턴을 한번 보세요. 20대에는 C가 별로 없는 거 보이시죠? 남자 여자 다. 근데 40대 남자들은 40대면 벌써 C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자는 40대까지는 C가 별로 없어요. 근데 40대 이후부터 C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갱년기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왜 이럴까요? 생활습관 때문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에서 보면은 또 하나는 이 10년 전에 A였던 사람은 10년 뒤에 어떻게 가는지도 추측을 한번 해봤더니 그냥 가만 놔두면 점점 C가 많아지게끔 돼 있는 건데 저희 목표는 이제 생활습관을 다시 감지해서 이것을 성형해서 C로 가지 않고서 하는 것, 거기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 부분은 이 다음에 어떻게 하지라는 것은 다음 장에서 나오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여기서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세계를 아직 링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이 문을 끝나고 나서 여기가 완전히 다 마스터가 되시면 다음 문을 열 적에 식생활과 마이크로바이옴 이걸 연결하는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에서 마이웰리스 랩을 얘기할 적에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웰리스 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순식간에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근간으로 ABO 컨설팅이 시작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근간해서 이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시고 이 정규적으로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구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되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는 리더님들께서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마이웰리스 랩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